시멘트는 인류가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고, 문제는 시멘트 생산에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아마 매일매일 느끼면서 사실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전환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석탄 또는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보통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제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멘트 콘크리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일까라고 궁금해하실 건데요.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보여드린 것은 전기 1메가와트당 필요한 콘크리트의 양입니다. 전기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많이 있는 풍력 발전기 아시죠? 이 풍력 발전기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무게도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버티려면 바닥에 어마어마한 양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석탄 화력과 비교하면 이 풍력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양이 3배에서 5배가 들어가는 것이죠. 태양 에너지는 조금 작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 0.7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원자력 발전을 폐로를 하고 나오는 폐기물까지 처분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숫자는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력 발전의 경우에는 석탄 화력과 비교하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멘트 생산에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은 주로 CaCO3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멘트의 원료에서부터 이산화탄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1500도 내외의 고열로 가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대한 양의 CO2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CO2가 빠져나가게 되면 CaO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런 덩어리진 형태의 시멘트 클링커가 생산이 되고요. 이 시멘트 클링커를 다시 부숴서 가는 입자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생산은 원료에서부터 중간에 열을 가하는 과정, 그리고 분쇄까지 대량의 CO2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시멘트 클링커 1톤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대략 950kg 내외 배출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 지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4분의 1이 산업에서 나오고 이 산업의 대략 4분의 1 이상이 시멘트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인류가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고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6에서 8%가 시멘트 산업에서 유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은 없는 걸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전 세계 많은 공업시설들이 파괴가 됐습니다. 특히 소련에서는 시멘트 부족으로 건물을 다시 짓거나 인프라를 다시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30년대부터 실험실에서
슬래그라고 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시멘트 아닌데도 여기다가 이제 물과 알카리를 넣었을 때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물질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연구는 1940년대, 50년대 소련을 거쳐서 유럽이나 또 미국, 호주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됐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 실험실마다 이 물질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었는데요. 이 물질이 비정질, 결정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프랑스의 화학자 조셉 데비우츠 박사가 이 물질을 지오폴리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오라는 말은 지구에서 유래된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폴리머라는 말은 비정질, 광물의 정의를 봤을 때 원소들이 규칙적으로 3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규칙성이 없는 물질을 말합니다. 지오폴리머는 시멘트 대체 물질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시멘트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는 시멘트 가루를 사와서 물과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 물은 시멘트의 성분이 됩니다. 지오폴리머는 지오폴리머의 원료에 물과 알카리를 섞어서 만들게 됩니다. 이때 물은 지오폴리머 작용에 있어서 촉매일 뿐이지 성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이 이 물질들의 성분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시멘트와 지오폴리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시멘트는 칼슘 계열의 물질이고 지오폴리머는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즉 알루미네이트와 실리케이트가 주 성분인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지오폴리머의 원료는 알루미노 실리케이트이어야 하는데요. 즉 원료가 알루미늄과 실리콘 그리고 산소로만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화산재라든지 부석이라든지 규조토도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성분인 천연 물질로서 사용이 되고요. 또 이 풍화를 많이 받은, 왜냐하면 지각의 주요 성분이 알루미노 실리케이트이기 때문에 풍화를 많이 받은 이런 그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계열의 암석, 부스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오폴리머의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오폴리머의 원료로 가장 좋은 것은 메타카올린이라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그 중에서도 플라이애쉬가 되겠습니다. 최근 광산업계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마이닝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광업에 있어서 한 단계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다른 단계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광산 폐기물은 매년 약 650억에서 1000억 톤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산 폐기물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광산 현장에서 광석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돌들, 폐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광과 재령 공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공정 후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을 모두 합하면 대략 매년 이 정도의 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마이닝은 순환 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전 세계에 지금 배출된 그 석탄재를 얼마든지 지오폴리머의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오폴리머 연구를 처음에 시작한 것은
플라이애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화력발전소 바닥재나 혹은 화력발전소 그 매립지에 매립되어 있는 이런 석탄재를 대상으로 했었고, 근데 그 연구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딜 갔냐면 석탄재가 그 석탄을 막 넣고 중유 집어넣고 보일러에서 떼요. 그러면 재가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을 급격하게 냉각시켜서 바닷물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닥재. 그다음에 날아가는 게 플라이애쉬예요. 근데 날아가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바닥재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디로 가냐면 매립지로 가요. 화력발전소 위성사진 보시면 발전기 이 보일러가 있으면 그 넓은 땅이 다 매립지예요. 그래서 플라이애쉬도 좋은 것만 시멘트 회사로 가요. 시멘트에 섞어 쓰는 걸로. 근데 여기에 이제 언번드 카본이라 해서 안 탄 카본이 있거든요. 그거가 많은 플라이애쉬랑 바닥재는 저기 매립지로 바닷물하고 섞어가지고 슬러리 상태로 쏴서 다 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석탄 화력이 벌써 1950년대, 60년대부터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제가 처음에 가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매립재는 바닷물하고 섞여서 몇십 년 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염도 들어가고 풍화돼서 다른 게 생기고 이래서 그게 지오폴리머 원료로는 안 좋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끄집어다가 지오폴리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바닥재나 매립재도 얼마든지 지오폴리머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바닥재나 이제 매립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발전소 보일러 안에서 석탄이 미처 다 완전하게 연소되지 않고 남은 미연탄소, 언번드 카본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는 분쇄 또 이 언번드 카본, 미연탄소를 분리해서 빼내는 그런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플라이애쉬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강도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 연구팀에서 증명을 했고요. 매립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쇄라든가 또 언번드 카본이 있게 되면 검은색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거부감을 주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제거하게 되면 얼마든지 지오폴리머의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와 지오폴리머를 비교했을 때 지오폴리머가 월등하게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시멘트 콘크리트와 지오폴리머 콘크리트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지오폴리머도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골재를 넣게 되면 콘크리트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가 들어간 시멘트 콘크리트입니다. 오른쪽은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역시 잔골재와 굵은 골재가 들어간 지오폴리머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를 만들고 나면 기계적인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보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시멘트와 골재 사이에 경계면을 따라서 크랙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는 사실 시멘트가 아니라 콘크리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굵은 골재를 굉장히 강한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오폴리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지오폴리머와 결재가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체를 깼을 때 이 지오폴리머와 골재의 경계를 따라서 크랙이 간 게 아니라 골재가 깨어지는, 굉장히 강한 이 골재 자체가 깨어지는 그런 결합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멘트와 비교를 했을 때 지오폴리머는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강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멘트는 산에 굉장히 약합니다. 지오폴리머는 내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산에 굉장히 강한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3%의 황산용액에 이 두 개의 시편을 9개월 동안 담근 후의 모습입니다. 지오폴리머 콘크리트 시험체는 시멘트 콘크리트 시험체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오폴리머는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물질이다 보니까 공유결합성 물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화도 강하지만 이렇게 내열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한 600도 정도 되면 이제 터져나가는 스폴링 현상이 나타나지만 지오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시험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험실에서 최고 3시간까지 가열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한 1100도까지 가열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라짐이라든가 부서지는 현상 없이 약간 부푼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오폴리머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활용초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사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을 끊어내고 도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양에는 황화광물이 다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황화광물은 공기나 물에 노출이 되게 되면 황산을 만들게 되고 이 황산이 철이나 다른 금속들을 녹여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를 끊어내고 그 사면을 콘크리트로 마감했는데 이 콘크리트 위에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그러니까 흔히 옐로보이라고 하는 철 침전물인데요. 이 콘크리트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산에 약하기 때문에 이 시멘트 콘크리트가 이제 부식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앞에서 시멘트에는 물이 성분으로 들어가지만 지오폴리머는 물이 촉매일 뿐이지 성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지오폴리머는 무수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래가는 이런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그 터널 벽을 지오폴리머 콘크리트로 대체한다면 보다 견고한 내구성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오폴리머는 시멘트와 비교했을 때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물질로도 굉장히 유망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높은 온도를 내는 것이고 시멘트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 고화체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 시멘트에 고화된 방사성 원소들이 침출돼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오폴리머로 실험을 할 경우에는 이 침출돼서 나오는 비율이 훨씬 낮았고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은 마샬 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940년대부터 50년대까지 미국이 이 지역에서 67회의 핵실험을 실시를 했고 1970년대에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더 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구조인데요. 이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랙이 가면서 방사능 누출 위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용도로도 시멘트를 대체해서 지오폴리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방사성 폐기물 고정용 지오폴리머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지오폴리머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테스트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협력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440기의 원자로가 존재하는데 현재 이 중에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중에서 10년 이내에 100개 이상의 원자로가 폐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로 폐로에 우리가 시멘트를 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지오폴리머가 보다 나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주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지오폴리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우주인이 실제로 달에 착륙해서 호흡하고 식량을 조달하고 연료를 확보하는 이런 과정을 달 현지 자원을 활용을 해서 달성한다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아르테미스 계획의 핵심은 우주인이 달에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주인이 머물 기지를 달에 건설해야 할 텐데요. 시멘트 콘크리트를 지구에서 가져가야 할까요? 지구상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이것이 킬로그램당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달 표면을 덮고 있는 토양의 주요 성분은 현무암과 유사합니다. 즉, 알루미노 실리케이트라는 말이고요. 실제로 달 토양을 우리가 직접 연구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사토, 달 토양과 유사하게 만든 모사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달 모사토를 가지고 지오폴리머를 만들게 되면 상당한 강도를 얻을 수가 있고 실제로 3D 프린팅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유럽 우주국과 대학 연구팀이 만든 지오폴리머인데요. 달 모사토에 우레아, 우리말로 하면 요소라고 하는 것을 섞어서 만든 3D 프린팅을 한 지오폴리머가 되겠습니다. 우레아, 요소는 오줌의 주요 성분이거든요. 이 우레아를 넣게 되면 지오폴리머의 작업성도 훨씬 좋아지게 돼서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우주인의 소변을 사용해서 지오폴리머를 만들면 되겠죠. 지오폴리머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점차 상용화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는 있는데요. 호주나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국, 일본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지오폴리머 연구에서 앞으로 이제 기술 상용화라든가 활용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표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오폴리머의 배합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굳히는 과정을 이제 양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랩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기존의 다른 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또 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지오폴리머가 시멘트 생산과 비교했을 때 가격적으로 그렇게 큰 매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시멘트는 공정이나 원료의 수급 또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견고하게 시장에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물질인 이 지오폴리머가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가격이 많이 낮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오폴리머의 원료가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상용화를 하려고 하면 일정한 품질의 원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품질이나 성분이 서로 다른 그 플라이 애쉬를 어떻게 하면 균질하게 만드는가의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지오폴리머의 원료로서 이것을 그 품질이나 또 성분, 입자의 크기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만드는 기술이 보강이 되고, 또 경제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다면 특별한 용도로서의 그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광물과 지오폴리머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